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사장 근처에서 남편이 봤던 귀신을 나도 봤다. 남편이 늦은 밤 편의점에 다녀오다가 집 근처 공사장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었습니다. 그 귀신은 공사장에서 입는 특유의 현장 작업복을 입은 채 공사 중인 건물 내부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는 원룸 건물이 많아 신축 공사다 뭐다 해서 그런 공사장이 제법 있었으나 남편이 들른 편의점과 저희 집 사이에 있는 공사장은 한 군데뿐이었기에 어느 곳인지는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평소 낮에 지나가면 평범하게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평범한 광경만 보일 뿐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얘기도 전혀 없이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저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고 자다가 가위조차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 귀신의 존재는 전혀 믿지 않는 편이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도 솔직히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밤에 작업장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확인차 한번 들르신 거겠지. 그리고 얼굴이 보인 것도 아니고 등 돌리고만 서 계셨는데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했으나 남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도 느낌이 있었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특유의 느낌. 거기다 사람이었으면 부시럭거린다거나 짝다리를 짚는다던가 하는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있었어야 했는데 그 귀신은 숨조차 안 쉬는 것처럼 진짜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었다니까. 내가 눈을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진짜 보자마자 바로 집까지 뛰어왔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는 소리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장난치는 것 같지도 않고 직접 봤다는 당사자가 저리도 확신을 해서 겁에 질려 있으니 일단 다독여주긴 했었으나 그때까지도 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하루 지나고 갑자기 양송이 버섯치즈 요리의 레시피를 보고 먹고 싶어져 남편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기 위해 근처 마트에 들러 재료를 사고 오던 도중 저 또한 그 공사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어제 봤다던 귀신이 생각나서 저도 건물 내부 쪽을 유심히 보면서 천천히 걷고 있으니 정말로 뒤돌아 우뚝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 건물 내부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에도 귀신을 봤다고 한 적도 있어 귀신의 존재를 정말로 믿고 무서워하지만 전 오히려 난생 처음 본 귀신이 무섭기보단 궁금한 마음이 더 커서 더 잘 보기 위해 눈을 찌푸려가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확실히 그 존재는 남편의 말대로 정말 숨조차 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더군요. 그제서야 공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미 피어나기 시작한 호기심을 누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좀 더 가까이 가자 전 그 귀신이 왜 어둠 속임에도 불구하고 뒷모습으로 보였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면이라면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뒤통수의 머리카락처럼 새카맸거든요. 하지만 뒤통수라고 생각했던 그 새카만 부분은 애초에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있더군요. 애초에 머리가 없었어요. 이때 잠깐 멈칫했었으나 꽃피기 직전에 호기심이 도로 져버리는 일은 없었고 전 다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까이서 본 저는 그 존재의 정체를 깨닫고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보가 어제 봤다던 그 귀신 입고 있는 옷이 파란색이었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파란색이 맞다며 당신도 보았냐면서 많이 무서웠겠다고 달래주었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화장실 문만 열고 고개를 빼꼼 내민 채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전 말했습니다. 나도 그 귀신을 보고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 말이라도 걸까 싶어서 가까이 가봤거든.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말 걸면 안 돼. 집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전 무시하고 다시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말을 걸 필요가 없더라고. 그거 귀신이 아니고 그냥 파란색 원통이던데. 딱 상반신 부분만 파랗고 밑에 다리 같은 부분은 까만색 길쭉한 받침대 같은 거라서 사람처럼 보인 거였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굉장히 머쓱하게 웃으면서 그랬었냐고. 자긴 정말 많이 무서워서 뒷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눈을 마주칠까봐 일부러 자세히 안 보고 뛰어와서 몰랐다고 하더군요. 전 깔깔 웃으면서 앞으로 당신이 귀신 보고 무서워하지 않게 내가 그런 거 다 대신 봐주게 평생 옆에 붙어 있겠다고 해주었습니다. 평생 옆에 붙어 있겠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약간 떨떠름해 한 것 같긴 한데 기분 탓이겠죠. 두 번째 이야기. 지하철에서 만났던 기괴한 할아버지. 때는 한참 교회에 빠져 있을 대학 시절이었다. 그 당시 대학생이라고는 10여 명 정도의 작은 교회라 서로 사이도 좋았고 연락도 자주 했었다. 그늘도 일요일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밥 먹고 서로 한참을 놀다가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다. 막차고에서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탄 칸에도 나를 제외하고는 두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일요일이다 보니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나들이 나온 사람들처럼 보였었다. 어떤 이는 술을 마시고 졸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있었다. 멍하니 자리에 앉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손이 보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옆에는 하얀색의 흔히 사극에서 나오는 일하는 분들이 입는 것 같은 누런빛을 띤 하얀색의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손바닥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어를 하는 건가 싶어서 죄송한데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잔돈이 없어서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싱긋 웃으시며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듯 손을 한번 터시며 다시 내미셨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돈 달래? 손 좀 줘봐. 강아지 달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달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조금 의아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나 몸짓에서 뿜어나오는 기운이 절대로 나쁜 것 같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 손바닥 위로 내 손바닥을 포개었다. 아무 말도 없이 내 손바닥을 보시던 할아버지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네. 아니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당연히 나이가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약간 어처구니가 없어지려고 할 즈음에 아버지보다 많으시다 라는 말에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아시지? 나의 머릿속 작은 의구심에도 할아버지는 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맞는 이야기였다. 물론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맞추는 게 신기했다. 당연하게도 혹시라도 있을 콜드리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정보도 얘기하지 않았다. 한참을 정신이 팔려 듣고 있다가 문득 미래 얘기는 안 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 다시 한번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시며 손을 내미셨다. 원래 이런 건 복채를 받아야 해. 그래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드렸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시길래 할아버지 복채도 드렸잖아요. 라고 나도 모르게 지하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씀드렸다. 조용히 나한테 오셔서 검지로 살짝 내 이마를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 다니는 놈이 무슨 놈의 점이야. 앞으로 착하게 잘 살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지셨다. 물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